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돈도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에 공감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돈도 실력이다라는 이야기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도 성인이 되고 사회에 뛰어들게 되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도 실력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사회에 나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월급의 액수는 똑같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살고 거지는 3대가 그대로 이어진다더니 제가 사회로 나와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부모님이나 저나 똑같더라고요. 나이를 먹게 되면서 친한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데 저는 먹고 살기 바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은퇴할 때쯤이나 편하게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사람 인생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더니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저희 둘은 약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집안의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기도 했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런 남자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제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친구들은 집안 수준이 다르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힘들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할 텐데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시댁과의 관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댁의 첫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수준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괜히 제가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예단이나 혼수 없이 간단하게 스몰 웨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당연히 시부모님의 시집살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 신혼집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는 주말마다 무조건 시댁으로 와서 자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일이 끝나면 친정으로 갈 수 있다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못을 박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꺼내셔서 그런지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와 친밀감이 생기게 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는 따로 뭐라고 하시는 것 없이 부엌 밖으로 나가셨고 저도 더는 하실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하던 저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이렇게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처음에는 뜬금없이 시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하는 건 좀 아니라니요? 시누이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저의 질문을 듣고 있던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더니 혼잣말로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기는 하면서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결혼 절차 다 무시하고 스몰 웨딩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집 오면서 빈손으로 당당하게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니가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안 들고 와서 저희 엄마 지인들이며 가족들한테 얼마나 비웃음을 샀는지 알긴 알아요. 저는 시누이의 말이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양가 집안끼리 합의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가씨, 기본적인 결혼 절차는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댁의 명품백을 가져다 주는 게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게 여기서 할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명품백을 저에게 못 받아서 비웃음을 샀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며느리가 사드려야 한다는 법이 없으니 정말 명품백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딸인 아가씨가 사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누이도 잠시 흠칫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얼굴에 철판을 몇 개 깔았는지 얼굴이 보이지도 않네.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 정도면 우리 엄마 다른 시어머니랑 다르게 엄청 착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두 손 텅텅 빈 상태로 시집 오면 구박덩어리 되는 거 한순간이니 앞으로 조심하세요. 정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곧 제가 구박덩어리가 될 예정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 마냥 시누이는 저렇게 얄밉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여기서 시누이의 이야기에 더 대꾸하지 않고 하던 저녁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영문을 몰라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시누이가 저와 대화할 때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들려드린 것이었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오셨던 것이었고요. 예, 집안 수준이 안 맞아도 우리 준수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예단부터 혼수까지 남들 다 받는 거 하나 못 받았다.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네 시누이 말에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거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녹음까지 해서 시어머니에게 내용을 들려드렸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또 시누이 말을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은 시누이가 먼저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가씨가 상견례 때 이미 마무리가 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곧바로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녹음 들어보니까 필요하면 명품백을 우리 딸이 직접 사다 드리라고 이야기하더만.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너 마음에 안 든다. 막말로 말이 좋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거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맞받아치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일들을 걱정하기는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거지라고 하시는 건 너무 심한 말씀 같아요. 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적인 여유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거지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남들처럼 예단이며 명품백을 못 해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 시댁 측에서도 준수 씨 부담 없이 결혼시키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요즘 어느 부모가 본인 딸 결혼시키는데 예단이며 명품백 하나 안 해준다니. 물론 너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보냈으니 우리 집에서도 해줄 것은 없었다고 하지만 최소한 나는 예단은 제대로 못 해왔다고 해도 신혼여행 가서 명품백 하나는 들고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쓸데없는 옷 몇 개 들고 오는데 누가 너를 예쁘게 본다니.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러다가 시어머니와 밤새도록 토론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에서 뛰쳐나와서 그냥 신혼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다들 명품백을 필수로 들고 시집 온다고 하지만 저 아무것도 안 해온 게 죄송해서 신혼여행에서 사비 써서 예쁜 옷 골라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예쁜 며느리로 보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어봐야 싸움만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 그냥 먼저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니까 시어머니부터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화가 났는지 돌아가면서 전화부터 문자까지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며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휴대폰이 계속 울려대니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같이 오셨고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노발대발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좀 한다고 며느리가 듣지도 않고 신혼집으로 홀랑도망쳐 나온다니. 네 친정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보냈어.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돈 한 푼 없이 들어온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본인 할 말만 하고 도망가. 그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시애미 전화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받는 거다.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10시가 다 된 시간에 며느리가 시댁에서 신혼집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남편 차 얻어 타고 쫓아오신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마구 쏟아내시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와 저의 대화를 남편이 듣고 있었고 도와줬으면 해서 살짝 쳐다봤는데 역시 남편은 영원히 남의 편이라더니 혼잣말로 에휴 또 2차전 시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또 혼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댁에서 도망쳐 나온 적 없어요. 계속 있어봐야 다툼이 될 것 같으니 오늘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 좀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굳이 이렇게 쫓아오셔야 했나요? 남편도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 쫓아오셔서 노발대발 하시니 저로서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입에 모터라도 달았는지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냐. 어디서 거지 한 명이 기어들어와 가지고 멀쩡한 집안 분위기 다 망쳤는데 이왕 니들 신혼집까지 쫓아왔으니 이참에 니들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끝난 후 곧바로 집 이곳저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따로 숨기는 것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뒤적거리며 살펴본다고 해서 나올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어머니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시어머니는 안방 서랍에서 저희 부부의 생활비 통장을 발견하셨고 곧바로 안의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예, 너 지금까지 네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살았니? 네가 입금한 내역은 하나도 없구나.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생활비를 부담하고 제 월급은 모두 적금을 들어놓기로 이야기가 되어서요.
라고 대답을 드렸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누가 봐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코웃음을 치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가 지금까지 남편 등에 찰싹 붙어 거머리처럼 통장에 붙은 돈 싹싹 털어먹고 있었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통장에 붙은 돈을 털어먹으려고 한다는 건지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더군요. 어머니, 남편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빼먹나요? 생활비로 쓰기에도 벅차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손짓을 하고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괜히 거지를 집에 들여서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고 있네. 막말로 네가 생활비 통장 가지고 살림하는데 뒷돈을 챙겼을지 대놓고 빼먹었을지 누가 안다니. 됐고 너 앞으로 네 남편 주머니 싹싹 털어먹지 말고 네가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비 모두 해결해라. 그거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네 남편이랑 이혼하고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던가. 솔직하게 저는 매번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 넘어지며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앞으로 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남편이 건네주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썼다가는 뒷돈 챙겼다고 이야기할 것이 뻔하니 그냥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곧바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짐을 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나가는 것이 잘된 일이라면서 말리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시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고 너 또 그렇게 짐 싸서 집을 나가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어머니랑 부딪히면서 살래?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들어와. 남편은 별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저를 보챘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혼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고 숙려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본인 아들 괴롭히는 거지 한 명 떨궈냈다며 좋아하시더니 대놓고 앞으로 잘 살고 만약에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본인 아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따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언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오빠랑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래요. 안타깝게 저희 집안이랑은 수준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남자를 고를 때 언니 집안 수준이랑 딱 맞는 사람이랑 만난다면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언니 화이팅.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으로 나오니까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곳으로 아주 잠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이곳저곳 다니던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재미로 복권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복권을 가방에 넣어놓은 채로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번호를 맞춰보았는데 제가 1등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맞춰보았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정말 1등에 당첨된 것이 맞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복권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고 총 2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당첨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손에 쥐고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첨금을 받게 된 이후에 저는 행운의 주인공으로 기자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기사에는 제 얼굴과 이름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가 실려도 사람들은 본인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첨금 수령 후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다며 연락이 왔더군요. 솔직히 이혼 서류 제출 후에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복권 당첨 소식에는 발빠르게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저는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연지야, 준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 복권 당첨됐다고 하더라.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정말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축하 전화라면 그냥 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축하 전화는 아니고 준수가 이혼을 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너를 많이 좋아하기는 했나 보더라.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나는 신경 안 쓸 테니 너희들이 다시 합쳐서 살았으면 해서 말이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진절머리가 나서 그 집을 나왔는데 또 다시 들어가서 살라니요.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보이는 이야기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얼마 전까지 저한테 거지가 들어왔네. 남편 피 빨아먹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제 제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니까 그 돈이 탐나세요? 저는 준수 씨랑 다시 합쳐서 살 생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태도를 싹 바꿔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예, 너도 알겠지만 준수랑 아직 이혼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아니지 않니?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생활비 다 내주면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너도 양심상 이혼하면서 뭐 하나는 주고 가야지. 네 이름으로 당첨된 복권이지만 이혼이 처리 안 되었으니 그중 반은 우리 준수 몫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준수 몫 내놓고 가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더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서 저는 그냥 한마디 던져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안타깝지만 이 복권은 제가 이혼서류 제출 전에 당첨된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숙려기간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서 법적으로는 이미 갈라진 부부로 보고 있어 재산 분할이 안 된다네요. 정 받고 싶다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소송 걸어서 가지고 가세요. 솔직히 그동안 매번 당하기만 해서 답답했는데 시어머니에게 한 방 제대로 날려주니 사이다를 통째로 들이킨 듯 시원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복권 당첨 금액을 어떻게든 떼어 먹겠다고 소송을 걸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에서도 이미 갈라진 부부로 보고 있어 복권에 대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해방이 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아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고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일부를 떼서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작은 마카롱 가게를 오픈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초등학생도 친구를 돈으로 나누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소하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